1977년 9월 5일 지구와 가까운 행성들을 탐사한다는 사명 아래 발사된 탐사선 보이저 1호. 발사한 지 어언 4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주의 끝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수많은 정보를 보내주고 있죠. 그렇게 현재 보이저 1호가 위치해 있는 곳은 무려 태양으로부터 약 240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을 항해하고 있는 보이저 1호는 지금도 하루에 약 147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약 16,700년 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지나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보이저 1호가 부서지지만 않는다면 언젠간 우주의 끝에 도달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2023년 현재 과거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로 탐사선을 새로 쏘아 올린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궁금해하던 우주의 끝 저 너머에 대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생각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은커녕 우주의 절반도 구경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 인류는 우주에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수백 년이 흘러 우리들의 문명이 더욱더 발전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끝을 가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볼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주에 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겁니다. 우주는 끝이 있는가? 인류의 탄생 이래 가장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질문으로 절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불과 100년 만에 산업혁명으로 지구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각종 기계들과 고성능 AI를 만들며 다시 한번 과학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명쾌한 해답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주의 끝에 가보기는커녕 우주의 끝이 있는지 관측할 수 없으니 말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 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단어에 대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로 과거에 출발했던 빛이 언젠가는 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의미합니다. 그 덕에 우리는 수십억,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의 우주를 관측하며 우주 탄생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 별들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반지름이 465억 광년인 구 형태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465억 광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우주는 관측하지 못할까? 당연히 465억 광년 뒤에도 우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에 대해 생각할 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주는 팽창한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을 시작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형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허블이 은하가 후퇴하고 있다는 걸 밝혀내며 우리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속도는 더욱 빠르다는 것까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부터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해 관측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우주의 영역이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간 곳의 우주는 인류가 우주의 종말까지 기다리더라도 영원히 관측이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마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면 많이들 블랙홀을 떠올리실 겁니다. 블랙홀의 중력 크기가 빛조차 빨아들일 정도로 강해져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지평선 밖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감지할 수 없게 되는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은 비단 블랙홀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주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에도 존재하는 개념이었죠.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은 암흑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암흑 에너지로 인해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모든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있고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속도도 계속해서 빨라지죠. 그런데 우리 은하와 어떤 외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서로 간에 멀어지는 속도가 광속을 넘게 되는 특이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물리적으로 절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랑은 다른 게 무엇일까? 관측 가능한 우주 역시 외부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물리적으로 지구에 도달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관측 가능한 우주란 현재 시점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요.
관측 가능한 우주 내의 은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하들에서 빛이 출발하는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은하는 우리의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외부 은하의 빛은 우주가 팽창하기 전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었던 은하가 빛을 내줬기 때문이고, 그로부터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 지구에 닿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우주가 팽창하며 그 빛을 쏴줬던 은하는 엄청나게 멀어져 버렸고, 우리는 2023년 현재 그 은하가 내는 빛 대신 수십억 년 전 그 은하가 냈던 빛만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그 은하가 수십억 년 전에 내뿜은 과거의 빛이며, 그 은하가 내뿜는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요. 때문에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약 133.7억 광년이라는 크기 역시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6%에 불과하며 나머지 94%는 우리에게 과거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 현재 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과 우리가 우주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인류는 우주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상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그 어떤 노력을 하던 빛보다 빠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에서 약 133.7억 광년을 넘어선 시점부터는 그곳에 존재하는 은하가 아무리 열심히 빛을 방출하더라도 암흑에너지에 의한 우주 팽창으로 은하가 점점 멀어져 우리에겐 수십억 년이 흘러도 닿을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다시 말해 이는 우주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물질 빛조차도 약 133.7억 광년을 넘어선 시점부터는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 이후에 있는 은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현재 인류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탐사선을 만들었더라도 우리 인류의 한계는 약 133.7억 광년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6%의 공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이고, 결국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 안에는 은하가 몇 개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약 1500억 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외부 은하군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외부 은하군에 도달할 수 없게 되기 전 최대한 빨리 광속에 가까운 탐사선을 개발해 최대한 많은 외부 은하들의 인류를 보내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00억 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2023년 현재 우리 인류는 광속은커녕 비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느린 탐사선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것은 2018년 8월 나사에서 발사한 파커 솔라 프로브호인데요. 태양 근접 비행을 위해 발사된 파커 솔라 프로브호는 태양 표면 기준 850km까지 근접하며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죠. 하지만 태양의 엄청난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에 반대되는 힘인 원심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여야 하고, 그 속도가 무려 초속 163km, 시속 58만 6,00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엔 조금 더 태양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속 69만 km를 도전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시속 69만 km라니 2에서 3초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을 주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이죠. 하지만 빛의 속도에는 턱없이 미미한 수치였습니다. 빛은 시속 11억 km 정도로 우리가 가장 빠르다고 자랑하는 파커 솔라브 프로브호는 광속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광속의 1%는커녕 약 0.06%밖에 도달하지 못했죠.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가까운 마페이 은하군조차 11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부 은하군의 문명을 퍼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빛의 속도에 근접한 탐사선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주의 끝은커녕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단조차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절대 진리인 빛보다 빠른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웜홀을 발견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른 은하군으로 문명을 퍼뜨리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국부 은하군에 갇혀 우주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에는 원래 우리 은하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400만 년의 인류 역사 동안 엄청난 과학적 발전을 이뤄내며 우주의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인류. 하지만 정작 우주의 본질에 대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류의 무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던 우리는 우주의 끝에 도달하지도 못할 것이며 영원히 우주 탄생의 미스테리를 풀 수 없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과연 이 우주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요? 우주 탐사의 길을 연 인류 최고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현상이나 이러저러한 원소의 스펙트럼에 관심이 없다. 나는 조물주의 생각을 알고 싶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